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입니다. 지은이 박성현, 출판사 RH 코리아. 그럼 시작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 달러 투자는 주식 투자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투자처럼 어느 지역의 몇 평짜리 매물을 사야 하는지 고려할 필요도 없다. 물론 외환 투자라는 보다 큰 범주에서 보면 다른 나라의 돈이 미국의 달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엔화도 있고 중국의 위안화, 유럽의 유로화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에서 외환이 아닌 미국의 달러를 콕 집어 명시한 것만 봐도 종목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투자의 대상이 여러 나라의 돈 중 미국의 달러로 정해져 있다. 주식으로 따지면 종목이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주식 투자는 어떤가? 삼성전자 투자 혹은 현대자 투자처럼 특정 종목에만 한정해 투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도 아파트 투자, 건물 투자, 상가 투자처럼 대상을 좁혀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크로 리버파크 투자나 은마 아파트 투자처럼 특정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달러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달러는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도 발행하지 못하는 통화다. 무엇보다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통용되는, 말하자면 미국의 돈을 넘어 세계의 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난도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비해 낮다고 해서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는 상대적인 난도일 뿐 달러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쉽다는 달러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이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을 통해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는다면 달러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투자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나는 성공적인 달러 투자 경험과 그로 인해 마련한 투자 시스템을 주식 투자에도 활용함으로써 발전적인 변화를 맛보았다. 따라서 이 책은 달러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물론 주식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사람에게도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특히 달러 투자를 통해 확보한 달러는 미국 주식 투자의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해외 투자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겠다. 2장. 달러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달러는 언제 사야 할까? 이론적으로만 따져보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다.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종이의 숫자를 적기만 하면 돈이 되는 요술펜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세계의 돈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만들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돈의 양이 늘어날 것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될 것이다.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말이다. 또한 이는 원화로 달러를 매수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달러를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다. 원래 가치보다 가격이 하락한 물건을 사는 행위와 원래 가치보다 가치가 하락한 물건을 사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원달러 환율 하락의 원인이 달러 가격의 하락 때문인지 달러 가치의 하락 때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를 알려면 달러의 절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한데 그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미국 달러 지수다. 미국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같은 기각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의 등락이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대충 보면 두 그래프가 비슷한 등락을 겪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달러 절대적 가치의 변화와 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달러의 절대적 가치인 미국 달러 지수의 등락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이는 달러 가치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가격이 저렴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달러 지수의 하락 비율과 원달러 환율 하락의 비율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기준 미국 달러 지수는 96인데 이는 2012년 기준 미국 달러 지수가 74였음을 감안하면 약 29.7%가량 상승한 것이다. 만약 원화의 가치가 이 달러의 절대적 가치 정도로 상승했다면 2012년 기준 1,050원이던 원달러는 2019년에 1,362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원달러 환율은 약 7.1% 상승한 1,125원 수준이다. 이는 달러의 절대적 가치가 상승하는 동안 원화의 가치 역시 상승했다는 의미다. 다시 바꿔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의 절대적 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원화 가치의 상승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기에 이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안전한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원래 그 물건의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달러는 세계의 돈이므로 이처럼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존재한다. 원화의 가치 등락과 관계없이 세계 어디에 가든 100달러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원화의 가치 등락은 그 개념이 다르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100달러의 가치를 치르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달러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것이 달러 절대적 가치의 하락 때문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한다. 만약 미국 달러 지수의 변화가 없음에도 달러 가격이 내려간 거라면 그것은 원화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비싼 물건을 싸게 산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해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함께 하락하고 그 비율 역시 비슷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달러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므로 비싼 물건을 싸게 산 것이 아니라 물건이 저렴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이다. 달러 매수 후 달러의 절대적 가치 상승과 원화의 가치 하락이라는 이슈가 각각 혹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하락 이유가 달러 절대적 가치의 하락, 즉 미국 달러 지수의 하락 때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달러를 싸게 산 것이 아니므로 수익을 기대하려면 달러 절대적 가치가 다시 상승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싸게 산 달러가 원래 가치에 맞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비합리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원래의 가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절대적 가치의 변화는 그 누구도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다.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나는 미국 달러 지수의 하락은 달러의 절대적 가치가 변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원화 가치의 상승은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투자한다. 이는 주가가 회사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내재 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시장 가치가 등락하듯 원화의 가치 등락은 결국 달러의 절대적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달러는 세계의 통화이기에 그 가치의 측정값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원화는 우리나라만의 돈이므로 국내의 경제나 정치 상황에 따라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 가치의 크기를 산정하는 것 또한 어렵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그 속도가 다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달러의 절대적 가치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달러 환율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확실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화 가치의 상승 거품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향후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게 될 가능성 역시 크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달러의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전과 비교해 하락했을 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 지수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상승했을 때. 2019년 2월 28일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에 미국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관계를 보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북미 회담 결렬에 따른 실망감으로 전일 1118원이었던 것이 크게 치솟아 7원 오른 1125원에 마감되었다. 약 0.6%의 상승률이다. 반면 미국 달러 지수는 전일 96.038이었던 지수가 96.043에 마감되었다. 약 0.005%의 변화였으니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미국 달러 지수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원화 가치의 하락만으로 발생한 것임을 보여준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달러 매도 타이밍에 가까워졌음을 암시한다. 원화의 절대적 가치 하락에 따른 실망 매물이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켰지만 이는 곧 달러의 절대적 가치에 수렴되어 원래의 가격으로 되돌아갈 확률, 즉 향후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단순히 낮아졌을 때는 달러의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하지만 미국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차이를 통한 데이터로도 달러의 매수 타이밍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자. 6장 실전 달러 투자법. 달러를 추가로 사야 할 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로 사야겠다. 만약 이와 같은 투자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1. 호가창을 뚫어져라 지켜본다. 2. 알람 기능을 설정한다. 3. 낮잠을 자거나 다른 일을 한다. 나는 보통 3번을 한다. 1번은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먼 투자법이다. 돈의 주인이 되려다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겠다. 2번은 1번에 비하면 영리한 방법이고 약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3번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이다.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달러를 추가 매수하겠다는 대응 계획을 세운 것이지 환율이 1200원이 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낮잠을 자는 사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까지 하락했지만 깨고 보니 다시 1200원 이상이 되어 있다면 매수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만약 환율이 폭락해서 1100원 이하가 된다면 오히려 낮잠 자기를 잘했군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1300원 이상의 가격에 팔기로 계획했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 오히려 더 높은 1400원에 팔게 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의 기본 메커니즘은 거래의 핵심이 계획이 아닌 대응이라는 점이다. 환율이 이미 산 가격보다 하락하면 달러를 더 사고 이미 산 가격보다 오르면 달러를 팔아 수익을 실현하면 된다. 알람을 켜놓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예측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율 1200원에 맞춘 매수 알람은 1190원에 달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고 1210원에 맞춘 매도 알람은 1220원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할 수도 있다. 물론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호가창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대응해 나가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이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 계좌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는 결코 그냥 웃어 넘길 말이 아니다. 계획은 예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벌어진 일을 예측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대응하면 된다. 나는 세븐 스플릿이라는 일종의 투자 시스템을 통해 달러에 투자하고 있다. 주식 투자의 경우 특별히 좋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넘버 7 이상이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은 그리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종목에 위험을 더하는 것보다 다른 좋은 종목을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확신이 예측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달러 투자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망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고 하방도 탄탄하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이 아니라 10분의 1인 115원이 된다면 모든 원화 자산을 달러로 바꾸어 미국으로 가면 보통 수준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곧바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달러짜리 맥도날드 세트를 1150원에 사 먹을 수 있고 100만 달러짜리 집을 1억 1500만 원에 살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내가 달러가 똥값이 되면 미국으로 이민하겠다고 농담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너무 비싸게 싼 달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인이 온종일 일해서 10개를 살 수 있는 햄버거를 우리는 5개밖에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처지가 될 테니 말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건대 달러 투자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 끝이다.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에 최적화된 자산이 바로 달러다. 그래서 나는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내려가든 계속해서 달러의 추가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간에 자금이 바닥나면 부동산을 팔거나 노동을 해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달러 투자가 익숙하지 않고 투자 자금마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초보 투자자들이라면 원달러 환율이 속절없이 하락하기만 하는 경우 이를 즐기기는커녕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될 때는 다음을 기억하며 달러 투자에 임하기를 권한다. 1. 원달러 환율 하방 1000원 2. 추가 매수 갭 5원 너무 간단한가? 활용법은 더 간단하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000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5원씩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현재 환율이 약 1200원이고 1000원까지 하락한다면 앞으로 200원의 추가 하락이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5원씩 하락할 때마다 달러를 추가 매수할 경우 가용한 총 투자금을 40회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넘버 40은 1000원에 달러를 사게 될 것이다. 총 투자금이 4천만 원이라면 하락할 때마다 100만 원씩 달러를 매수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등이 있을 경우에는 꾸준히 수익을 실현하고 수익 실현이 요원한 달러는 미국 월 배당 ETF에 넣어 배당도 받는다. 환율에 5원의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 추가 매수하기로 계획했지만 10원이 하락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환율이 1000원까지 하락하는 것을 즐기자. 이런 마음가짐과 방식으로 투자하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는 동안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할 수 있고 박스권이 오래 지속되어 수익을 실현할 기회가 늘어나면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수익을 내는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달러를 팔아야 할 때 나는 매수할 때부터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해 놓는다. 목표 수익률을 정하기 힘든 경우라면 투자 기간이라도 미리 정해 놓는다. 그렇게 한다고 매도한 뒤
가격이 더 오르는 일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내가 팔면 오르는 것이 주식이라는 걸 시원하게 인정하고 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나는 주식을 매도한 뒤에는 일종의 가상거래를 시작한다. 해당 종목에 공매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더 오른다면 공매도는 실패해도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주가가 다시 내린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고 공매도로 인한 가상의 수익도 낼 수 있다. 말 그대로 무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서 잃는 것보다 사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더 낫다고 했듯 팔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보다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게 더 낫다. 달러 투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투자 철학에 더 적합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달러를 파는 행위는 곧 원화를 사는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달러 환율은 상방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말했듯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되 원하는 가격이 아닐 때는 사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달러를 팔고 나서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그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다시 원래의 가격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달러를 파는 행위는 곧 원화를 사는 행위와 같기에 가상의 공매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매도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연출된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매도한 달러는 곧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매수한 원화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환율이 더 올라 1,300원이 된다면 원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달러당 100원의 손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지만 원화 베이스 생활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원화의 평가 손실은 실생활에 그리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1,100원이 된다면 달러당 100원의 평가 수익이 발생한 것인데 이 역시도 원화 베이스 생활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이익이 되지 못한다. 달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곧 실질적인 이익에 반영되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수익 실현의 기회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렸다는 것은 아쉬움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은 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부른 아쉬움이 아닐까? 나는 달러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것이 그뿐만은 아니다. 달러 투자를 통해 절대 돈을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 달러 투자의 약점은 종목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투자 대상으로서의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 추구가 어렵다. 하지만 이 약점 덕분에 나는 달러 투자의 개념을 주식 투자에도 적용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왔다. 달러처럼 안전한 주식이라면 달러처럼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또한 달러 투자를 통해 달러와 원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 어느 순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롱숏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이를 주식 투자에도 적용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동향이 주가 등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동시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롱숏 전략을 구사하기에 달러와 주식은 더없이 좋은 투자 대상이다. 나는 두 자산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주식 투자와 달러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특히나 이 같은 투자 전략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큰 위력을 발휘했다. 2020년 1월 2000선에 머물러 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 몇 개월 만인 2020년 3월에는 1400포인트까지 폭락하면서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되었다. 내 주식 계좌 또한 이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05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이 약 3개월 만에 1,300원까지 치솟으면서 나는 달러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달러 투자로 돈을 벌었지만 주식 투자로는 돈을 잃었으니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도 나는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인드로 기다린 끝에 2020년 말 코스피 지수가 원래 2000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주식 투자로도 큰 돈을 벌었다. 달러 투자를 주식 투자와 병행하면 이처럼 일종의 투자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지므로 스마트한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을 팔아 달러를 사고 달러가 오를 때는 달러를 팔아 주식을 사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돈이 일하게 하라 라는 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실천할 수 있다. 현금이 달러 상태로 있을 때는 달러 투자와 동시에 그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투자까지 할 수 있고 원화 상태로 있을 때는 원화 투자와 동시에 원화로 한국 주식을 사면 국내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돈에게 도무지 쉴 틈을 주지 않는 투자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나는 달러 투자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그 다음의 투자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달러 투자를 통해 투자 자산의 가치에 관한 개념을 정립한 후 결코 돈을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의 메커니즘을 체득한다면 이보다 더 난도 높고 리스크도 큰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라는 책 제목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나는 달러 투자를 시작으로 주식 투자로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달러는 시작점이다. 달러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 다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반면 달러 투자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주식 투자로도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오늘의 오디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디오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